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 의혹에 대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푸틴 대통령에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아침엔 월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맡고 있는 안익은 기자가 나왔습니다. 네, 안 기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Well, the truth of the matter, you saw what happened in Bucha. This warrants him, he is a war criminal. But we have to gather the information. 현재 국제사회에는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ICC라는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ICC는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제네바 협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차에서의 집단 학살 의혹만으로도 푸틴 대통령의 전범 가능성은 상당히 충분해 보입니다. 전범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건가요? 네, ICC는 지난달 이미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정부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을 ICC에 기소하기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불법적 공격을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를 더 모아야 한다고 한 것도 아마도 이걸 말한 걸로 보입니다. 또 ICC는 결석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체포돼서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체포에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밖에서 체포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렇군요. 맨 처음에 아까 이제 처벌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과거 전범국 지도자가 ICC 재판정에 선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에서 인종 청소로 알려진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고슬라비아 전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사례인데요. 예. 밀로세비치는 집권 당시엔 처벌을 못했지만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뒤 새로 들어선 정부가 2001년 ICC에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재판 중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서 처벌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다만 밀로세비치 지원을 받아 학살을 주도한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는 전범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르푸르 학살을 일으켰던 아프리카 수단의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도 대통령 재임 시엔 처벌이 어려웠지만 2019년 쿠데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해 8월 수단 정부가 ICC에 알 바시르 신병을 넘기기로 하고 이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감안하면 푸틴 대통령도 지금은 당장 처벌이 쉽지 않지만 권좌에서 물러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왔다고요? 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의 답변 내용이라 더 의미를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밀리 의장은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3 회계년도 국방예산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의 동맹 및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북한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한 ICBM의 사정권이 미 본토 전역은 물론 남미 일부까지 포함되자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도 백악관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는데요. 박진 단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 및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ICBM 수준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미가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문제를 논의한 겁니다. 박 단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일정도 협의했고 윤 당선인의 친서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정거리가 멀어지고 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더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